저번 주에 혹시 토요일에 문제 쳐본 사람 있어요? 누구 쳤어? 쳐본 사람. 사람 별로 안 왔죠? 제가 그거 보고 좀 화났어요. 왜냐면 지금 실강생들 참여율이 그렇게 낮다는 거고 그 중에 인강생도 섞여 있어요. 이게 지금 서울하고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다 서울이에요. 부산에 아예 없어요. 평소에 성적 차이가 좀 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거 참여 자체를 안 한다는 게 이게 수준 차이를 많이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90 이상은 단 한 명도 없고 여기는. 그래서 참 이렇게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지금 노량진에서는 합격률이 역대급으로 나올 것 같아서 저 그쪽은 큰 걱정이 안 되는데 부산이 너무 큰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파이널 가셔서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불성실한 거를 지적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너무 심해요. 그 실강생들 막 참여율이 한 3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2, 30%밖에 참여율이 안 되면 그 중에 참여한 친구들 중에서 이제 합격하는 친구들이 생길 거 아니야. 참여 안 하는 친구들은 아예 경쟁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부원장님한테 연락 받고 진짜 충격 먹었는데 부산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불성실할 줄 몰랐어요. 평소에 많이 늦게 와요. 여러분들이. 등원 시간 자체가 많이 좀 늦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는 따로라도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제 중요한 모의고사도 안 치는 걸 보면 지금 상태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강제로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노량진은 퇴원시키거든요. 한 번 출석 안 하면 벌점 3점이에요. 30점 되면 강제 퇴원이에요. 내쫓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그렇게 계약하고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노량진은 그렇게 하고 계약하고 들어와요. 환불 안 해줘요.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부산은 애초에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지 않으니까 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파이널 할 때까지 성실하게 꾸준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경쟁률 나왔죠. 경쟁률 보면 대체적으로 10대 1? 이번에 보니까 경남이 부산보다 좀 낮더라고요. 경쟁률이. 경남이 높을까 부산이 높을까? 커트라인이? 부산이 높을까? 몰라요 그거. 왜냐면 2차에 남자 경쟁률을 보면요. 부산보다 경남이 낮았어요. 경쟁률이. 부산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커트라인은 경남이 높았어요. 그래서 경쟁률은 커트라인 결정하는데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엔 부산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학생들이 그대로 스테이합니다. 경남으로 안 가요. 왜냐면 이제 여학생들이 보통 필기에 자신이 좀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그대로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더라도 이제 여학생들이 좀 많은 지역들은 커트라인은 올라갈 거고 경쟁률이 높더라도 여학생들이 별로 없어. 어디? 전북, 강원 요런데. 거기는 그 정도까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이랑 저기 강원이랑 경쟁률 비슷하거든요. 그럼 서울이 높을까? 강원이 높을까? 서울이 무조건 높아요. 무조건. 강원도는 누가 갔어? 보통 남학생들 중에 좀 자신 없는 친구들이 갔고 여학생들도 이제 조금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그쪽으로 많이 도망갔어요. 이제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대도시에 그대로 스테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서울이랑 남부, 부산 이런 데는 이제 커트라인 좀 높을 걸로 예상되고 보면 이번에도 광역시가 좀 커트라인이 다 높을 것 같아요. 광주, 대구 그리고 저기 대전까지. 울산도 이제 좀 높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울산도 광역시이기 때문에 자체 수요가 있잖아요. 다른 데로 거의 안 간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보면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요 부산이나 경남으로 칠 거 아니야. 그죠? 경남 가려고 하는 사람. 경남. 원래 집이 경남이에요? 그건 아니고. 그럼 둘은 경남이고. 경남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남 가시고 부산 나머지는 다 부산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럼 부산은 올해 2차까지는 커트라인이 아마도 높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요 경향이 계속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광역시가 제일 높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부산이 탑이다?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도 탑5 안에 들어가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탑5 안에 들어가는 지역에서 합격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이번에 경쟁률이 얼추 한 13대1, 12대1? 부산이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러면 거기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까? 원서 접수하는 사람 중에? 절반? 절반도 잘 안 될걸요? 3분의 1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다 원서 접수했죠? 그치? 2차 준비하면서 1차 접수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될 거고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공부 제대로 안 합니다. 나머지 3분의 1 정도로 싸우는 거야. 그럼 실질 경쟁률은 3대1, 4대1이에요. 3대1, 4대1.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전체 수험시장에서 경쟁하는 인원들은 이번에 29,000명 정도 원서 접수했던데 10,000명 안 됩니다. 실경쟁률이.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번에 3,200명 중에 1.5배수 정도 뽑을 테니까 그러면 한 4,500에서 4,800? 요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10,000명 중에 4,800 못 들어가면 때려쳐야지. 그죠? 제가 항상 파이널 들어가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양심을 좀 가져라. 그동안에 공부 제대로 안 해놓고 합격을 기대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로또라고 생각하고 뽀록을 노려라. 그래요. 떨어져도 억울해하지 마라. 근데 꼭 떨어지고 나면 현타 온다고 막 질질 짜고 지랄을 해요. 똥 싸고 있네. 그동안 열심히 안 했잖아. 그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열심히 안 했는데 합격하면? 그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거지. 집에서 탱자탱자 쳐 놀던 새끼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마지막에 시험 치고 나서 후련하다는 생각이 들게 공부하세요. 제가 요거는 항상 시험 끝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건데 시험 끝나고 나서 그동안 6개월이 아쉽고 지난 6개월을 딱 돌아봤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되면 안 돼요. 수험 기간은. 그러면 떨어져. 알았죠? 후회 안 되게 열심히 공부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앞으로 절대 지각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알았죠? 아무리 아파도 일단 하고 났다가 그리고 나서 병원 가서 쉬세요. 알았죠? 자, 우리 5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행자의 통행 방법. 저번 시간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까지 했었죠. 우리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워낙에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상습 음주운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하는 걸 조건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올해 도입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우리 보행자의 통행 방법 보겠습니다. 8조 1항.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그래서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돼 있어. 근데 차도로 간다. 이러면 안 되죠. 그지?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에는 차도로 갈 수 있다. 2항.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동그라미,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야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첫 번째 줄 끝에 중앙선이 있는 동그라미. 중앙선이 있는 도로입니다. 우리 지금 학원 앞에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 없죠? 근데 길 가장자리 구역은 있죠? 그죠? 거기서 가운데로 가도 돼야 안 돼? 가운데로 가도 돼요. 중앙선이 없잖아. 근데 중앙선이 있으면 가장자리로 가라고. 알았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3항. 보행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도로의 전 부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동그라미.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동그라미. 없는 도로. 우리 학원 바로 앞에. 그죠? 그리고 저기 앞에 삼정타워? 그쪽으로 가다 보면 중앙선이 갑자기 생기죠? 그죠? 그때부터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행자 우선도로. 그리고 우리는 우측 통행이죠? 좌측 통행 아닙니다. 우측 통행.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0조
10조 1항 시도청장 동그라미. 시도청장은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대요. 횡단보도 설치권자 누구라고요? 시도청장입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 그 밑에 2항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에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해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요거는 요즘에 다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긴 하지만 가끔 보면 이 지하차도나 이런 데 엘리베이터도 설치 안 돼 있는 데들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냥 무단횡단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자체적으로 가면 고란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관들 도움을 받아서 그냥 이용하지 않고 건널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외가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밑에는 뭐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차마 및 노면 전선의 통행 방법 보겠습니다. 우리 1항 보시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 동그라미 해볼까요?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건물에 들어갈 때. 이해돼요?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도로 외의 곳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2항 보시면 1항 단서의 경우 보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시정지 동그라미. 일시정지하고 좌측 우측 부분을 살핀 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한다. 이해가나요? 보도를 횡단해서 지나갈 수 있는데 이때는 일시정지하고 좌우 살피고 지나가라. 이건 일시정지를 항상 서행으로 바꿉니다. 알았죠? 일시정지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동그라미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 당연하죠. 좌측 아닙니다. 좌측으로 바꿔서 냈는데 옳은 지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본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4항 차마의 운전자는 사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 통행할 수 있대요. 1호 도로가 일방 통행이래. 2호 도로 파손, 도로 공사나 그 밖의 장애로 우측 부분 통행할 수 없을 때. 그리고 3호 도로 폭이 6m가 안 된대. 여기서 앞지르기 할 때.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하지 말아요. 그 밑에 감옥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대 방향의 교통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앞지르기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당연히 좌측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5호 가파른 비탈길에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청장이 지정하고 있는 경우. 자, 그리고 밑에는 안 봐도 되겠고. 자, 우리 6항 보시면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 도로,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지 마라. 다만 자전거 우선 동그라미 해볼까요? 자전거 우선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끔 여러분들 운전해서 가다 보면요, 가장 우측 차로에 자전거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가 가끔 있어요. 거기는 이제 자전거가 우선된다라는 거지 자전거가 전용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 안에 있는 것. 근데 보통 도로 위에 보도하고 같이 섞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차하고 자전거하고 둘 다 갈 수 있는 곳이 자전거 우선 도로. 근데 말 그대로 자전거가 우선되는 거야, 통행이. 자전거가 있으면 차가 비켜줘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통행할 수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요. 밑에 자전거 등의 통행 방법 특례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해요. 1항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으면 그 도로로 통행하래요. 이때 자전거 등이죠. 그제? 그러면 모두 포함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측 동그라미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라. 요거 좌측으로 나오면 안 돼요. 생각해봐. 좌측으로 붙어서 가래. 그럼 중앙선에 붙어서 가라는 소리죠. 사고 나면 바로 즉사하겠죠. 우측입니다. 우측.
그리고 사망,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래서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길 가장자리 구역에서는. 알았죠? 자, 그리고 사항,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도 통행할 수 있대요. 보도는 보행자들만 다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때는 보도를 갈 수 있대요.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동그라미. 언제 보도 통행할 수 있냐?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안보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자전거 동그라미.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사고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도로로 다니면 조금 다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이때는 보도로 다닐 수 있다. 자전거. 이거 개인형 이동장치로 바꾸면 안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뭐가 필요해?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어린이가 어떻게 몰아? 그죠? 그리고 단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자전거에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자전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제외입니다. 제외. 그리고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에 장애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보도로 갈 수 있다. 5항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봐. 도로에서 2대가 같이 나란히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나만 운전 잘하면 되는데 옆에 사람이 운전 제대로 못해서 툭툭툭 뽀각. 뭔지 알아? 도미노로 툭툭 빠각. 알아? 덜컥.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알았죠? 그래서 둘이 나란히 가면 안 돼. 여러분들 영화 찍지 마세요. 그럼 여자친구가 서로 웃으면서 쳐다보면서 가다가 툭툭 뽀각 이렇게 돼. 알았죠? 나란히 가면 안 되고 줄지어서 가야 돼요. 줄지어서.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 등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타고 보행하지 말라고. 이해돼요? 이거는 서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건너면 안 됩니다. 거기 사람 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에요. 12대 중과실입니다. 합의해도 처벌돼요. 알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가 있어? 자전거 횡단도가 있죠. 그래서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본 적 있어? 그게 자전거 횡단도예요. 그 구역으로는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자, 그리고 밑에 횡단 등의 금지. 사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 일단 정지 후 정지 동그라미 정지한 후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한다. 이건 아까 우리 도로에서 건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때도 일시정지하라 그랬죠? 그죠? 건물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일시정지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리고 앞지르기 방법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좌측 동그라미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월차로를 몇 차로로 봐요? 1차로로 보죠. 그죠? 좌측으로 앞지르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전거 등의 운전자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면 뽀각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우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대요. 1호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대. 그러면 앞지르기 못하잖아. 막고 있으니까. 2호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앞차가 이미 앞지르고 있대.
그러면 무리해서 껴들지 말라고. 자, 2항이 중요합니다. 2항. 모든 차 운전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대요. 이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신호에 따라서 정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질러? 안 된다고.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공무원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위험 방지를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요 사망의 별표. 요게 이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 장소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대요. 교차로에서 왜 앞지르게 하지 말래? 서행해야 되는 장소니까. 그쵸? 그리고 터널 안. 여기서 과속하다가 사고 나봐. 불나면 큰일 나죠? 다리 위. 여기도 마찬가지지. 과속하다가 사고 나면 풍덩 되잖아. 그리고 그 밑에 도로가 구부러진 곳. 커브길이죠. 원심력에 의해서 튕겨 나가겠죠. 그 뒤에 비탈길의 고갯마루. 고갯마루 뭐야? 고갯마루? 이렇게 넘어가는 곳 있죠. 넘어가는 곳의 꼭대기쯤. 그럼 반대편에서 오는 차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내리막.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여기서 과속해도 돼요? 안 되죠. 앞지르기 하려면 보통 속도를 올려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외우고 넘어갈 거예요. 로터리 내비 이렇게. 로터리 내비. 됐죠? 여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속하면 안 되는 장소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시도청장이 지정한 곳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밑에 교차로 통행 방법입니다.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동그라미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한다. 이것도 당연하죠. 자, 그리고 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중심 안쪽 동그라미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 중심 바깥쪽으로 가면 안 돼. 당연히 안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좌회전이니까. 다만 시도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도 있다. 이제 지정한 곳에서는 바깥쪽을 갈 수도 있구나. 3항 자전거 등 동그라미 자전거 등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동그라미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서행하면서 좌회전하래. 이거 좀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 이상해 이거? 내가 좌회전할 거면 요 안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 지금? 이렇게 가래. 그러면 신호가 보통 좌회전 신호만 뜰 때도 있지만 여기서 좌회전하면 이쪽에서도 좌회전하거나 아니면 직좌인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그럼 얘는 튕겨 죽겠네? 그렇지 않아? 우측으로 좌회전하래. 바깥쪽으로. 이상하죠? 가끔 자전거 타고 이쪽으로 이렇게 좌회전하는 사람 있는 거 알아? 이 사람 잘못하면 죽어요. 그 좌회전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전거나 킥보드 타고. 근데 이렇게 해도 죽잖아. 그죠? 이거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서 직진했다가 신호대기 했다가 여기서 또 직진하다는 소리야. 이해돼요?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직진했다가 직진하라고. 알았죠? 그래서 좌측으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자전거 등은. 알았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4항 보시면 첫 번째 줄 가운데 우회전이나 좌회전하기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다. 그러면 그 뒷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 당연하고요. 밑에 내려가서 우리 5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그 진로 앞쪽에 있는 차, 노면주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등의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요거 뭐냐면 꼬리물기야, 꼬리물기. 꼬리물기 하지 말라고.
교통 진행 상황을 봤는데 내가 들어가면 한가운데 고립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이면 가지 말라고. 꼬리물기 뭔지 알아요? 뭔지 몰라? 꼬리물기 뭐냐면 출퇴근 시간에 차를 몰아봐야 돼. 출퇴근 시간 되면요, 내가 차가 이렇게 쭉 있잖아. 줄 서 있잖아, 다. 그러면 신호가 계속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노란불일 때 차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꽉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못 가는 타이밍이 됐는데 차가 이렇게 꽉 막혀있는 타이밍이 있어. 그러면 이쪽에서 가야 되는 차들이 막혀버리잖아. 그죠? 이렇게 되지 않게 미리 차가 여기 꽉 차 있으면 들어가지 말라고. 못 지나가니까. 이해돼요? 요거 위반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러시아워라고 해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 배치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교통 배치되면 이런 거 단속 많이 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앞에서 경찰관들이 신호가 파란색이어도 그 지금 진행 신호여도 경찰관들이 수신호로 다 막아요. 알았죠? 그리고 요거는 그 단속 규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6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양보운전해라. 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회전 할 때요, 보통 그냥 요렇게 우회전 하죠. 그죠? 근데 요런 도로 많이 봤을 거예요. 교통섬이라고 해가지고요, 요렇게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있어요. 요렇게 횡단보도가 보통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그죠? 요게 이제 교통섬이야. 섬.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우회전할 때는 어떻게 우회전해야 돼? 1번, 2번. 1번이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요쪽으로. 가끔 요렇게 가는 사람 있어요? 요렇게 가는 사람 진짜 있어요. 제가 요거 노량진에서 처음 수업한 날, 요 내용을 처음 수업했던 날 집에 퇴근하는데 진짜 이지랄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차가 2억 5천짜리 차였어요. 그래서 저 차 나 주지 그랬는데 좀 아깝더라고 진짜. 이렇게 많이 가는 차들이 있어요. 어떤 차일까? 버스들이 이렇게 많이 가요. 이게 차가 크니까 이렇게 간다고 자꾸 헛소리 하거든요. 여기로 가도 충분히 가요. 제가 요거 단속할 때마다 버스가 항상 아니 차가 커서 그래. 내가 여기로 가볼까요? 그럼 이래요. 다 가요. 버스 기사님들도 여기로 다 가는데 기다리기 싫어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가 보통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로 바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가고 여기로 가면 되잖아. 조금씩 가서. 그죠? 이해돼요? 요거는 적극적으로 단속하셔야 돼요. 이렇게 몰상식하게 가는 사람 어딨어. 알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교통섬 동그라미,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 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고,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 알았죠? 요거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회전 교차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 교차로에서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 그랬어. 시계 방향이라고 하면 역주행이니까 면허 반납하시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라.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교차로에서 돌고 있는 차가 있어요. 너네한테는 시계 방향이구나. 이렇게 돌고 있는 차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돌고 있는 차가 우선, 들어가려는 차가 우선? 돌고 있는 차가 우선. 알았죠? 그래서 진입하는 차가 후순입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돌고 있는데 그 차랑 부딪혔어? 그러면 진입하는 차가 과실이 더 높게 잡힙니다. 알았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요게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요거는 그림만 보면 답 나와.
자, 여기는 지금 교통정리가 없는 거야. 신호등이 없고요.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사고리 가끔 있는 거 알아? 가끔 있어요. 가끔. 저희 외곽도로 같은 데 가면요. 그 공장지대 이런 데가 꼭 많은데 보통 신호등이 없어. 왜? 차량이 많이 안 다녀. 근데 그쪽으로는 화물 차량이 가끔 가야 돼가지고 도로는 넓혀놓은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내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교차로에 누가 들어가 있어. 그럼 당연히 얘한테 양보해줘야 되겠죠. 얘가 선순위, 얘가 후순위야. 알았죠? 당연한 상황이야. 얘가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되나요? 그리고 내가 골목길에서 큰 길로 들어가려고 해. 그럼 누가 양보해야 돼? 골목길이 양보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해됐어요? 둘 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도로 폭이 내가 운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더 넓어. 그럼 넓은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 알았죠? 그러면 둘 다 도로의 폭이 똑같아. 요 상황이야. 요 상황이면 좀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얘하고 둘을 비교했을 때 둘이 부딪히면 어디서 부딪혀? 여기서 부딪히죠. 그죠? 그럼 여기 충돌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차가 우선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 기준으로 얘가 우측에 있어, 좌측에 있어? 우측에 있죠. 그래서 우측 차량의 진로를 양보해야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요 조문에 대해서 가끔 좀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 한문철 변호사 알아요? 한문철 변호사가 그 블랙박스 나오는 그 프로그램 뭐더라? 한블리? 거기서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우리 차량 보면 운전할 때 보면 여러분들 왼쪽이 잘 안 보여, 오른쪽이 잘 안 보여? 여러분들 기준은 이거 운전하고 있어? 왼쪽이 잘 안 보여, 오른쪽이 잘 안 보여? 오른쪽 끝에가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차 보면 앞유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A필러라는 플라스틱이 있어요. 이해돼? 여기 이렇게 하고 옆에 이제 운전석 창문, 조수석 창문이 있는 거잖아. 그죠? 요거 때문에 우측 시야를 가려서 그렇대. 우측 시야가 가려서 우측 차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양보해?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입법 의도하고 그 입법할 때 국회의원들 대화 의사록이랑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여기 맞아요. 충돌 지점에서 얘가 더 가깝기 때문에 얘가 우선권 갖는다.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요게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내가 좌회전 할 거야. 얘는 직진해. 그럼 당연히 직진이 우선이겠죠. 그죠? 얘가 우회전해. 나는 좌회전해. 여기에서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비보 좌회전을 자꾸 생각하는데요. 신호가 없어 지금. 신호등이 없는 거야. 비보 좌회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지금 여기서 직진 신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신호가 없어. 알았죠? 신호등이 아예 없는 상태야. 여기에서 얘는 우회전하고 얘는 좌회전해요. 그럼 어디서 부딪혀? 여기서 부딪히죠. 그죠? 누가 더 가까워? 얘가 더 가깝죠. 그래서 얘가 우선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 제가 지금 봤던 이 네 가지 도표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게 아직 기출이 안 됐는데 요게 나오면 여러분들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요게 나왔었고요. 우측을 좌측으로 바꿔서 냈어요. 알았죠? 우측 그리고 앞으로 바뀌어져서 나올 법한 내용은 요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조문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아니하는 동그라미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다른 차가 있다. 그러면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라. 요게 1번이었죠? 2항 첫 번째 줄 끝에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다. 그러면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다. 그러면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라. 요게 2번이었죠. 3항의 별표 요게 중요합니다. 그 밑에 우측 동그라미 우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4항이 이제 좀 어려운 겁니다. 첫 번째 줄 가운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라. 알았죠?
3항하고 4항 이거 바꿔서 내는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행자의 보호 27조 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그 밑에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 포함입니다. 이 사람도 보행자로 봐요. 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동그라미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요거는 서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일시정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차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려는 경우 신호기나 경찰 공무원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요거 당연한 것 같지만 좀 어려워요.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비보호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잖아. 지금 이제 신호가 있다라고 봐. 신호가 있어요. 파란불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죠, 보통. 그죠? 그러면 여기에 파란불이 떠 있으면 여기 신호 보통 어떻게 돼 있어? 여기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에요. 왜? 이거 직진하니까. 직진하는 타이밍에 여기도 건너지 보통. 그죠? 근데 비보호 좌회전하면 어떻게 돼? 사람 쳐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멈춰야 된다고. 알았죠? 됐나요? 요런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되게. 저거는 신호 위반이야? 어때? 자동차가 자기 신호는 지켰죠? 그죠? 사람도 자기 신호 지켰죠? 그럼 뭐 위반 낼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돼요. 알았죠? 그래서 횡단보도가 있다, 사람이 건넌다, 멈춰야 돼. 아무리 내가 신호에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어도. 알았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자,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고요. 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다.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그래서 보행자가 진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속도 내서 가지 말라고. 알았죠? 가끔 보면 우리 요 서면 거리에도 차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되게 좁은 골목들이 있죠. 거기 차 들어가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서 지나가라. 자, 그리고 맨 밑에 우리 차량 중요합니다. 차량 별표. 모든 차,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뒤에 어린이 보호구역 동그라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일시정지 체크. 요거 여러분들 요즘에 어린이 보호구역 가보면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꽤 있어요. 알아? 거의 보통 방지턱 위에다가 횡단보도 그려놓거든요. 그 일부러 그러는 거야. 왜? 일시정지 하라고.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돼요.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되고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요거 조만간 시험에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요게 작년에 유재석 씨가 한번 그 놀면 뭐하니였나? 어디 프로그램에서 한번 요거를 다룬 적이 있거든요. 이경규 씨 다 알죠? 그 소리 맨날 지르는 아저씨. 그 이경규 씨가 옛날에 유재석보다 더 인기가 많았어요. 저 완전 꼬맹이 때. 초딩 때였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막 요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경규 씨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지금 여러분들 정지선 잘 지켜요? 정지선? 잘 안 지켜? 잘 지키던데? 부산도 잘 지키던데? 정지선은 무조건 무시하는 거야? 정지선은 횡단보도야? 횡단보도 전에 서야 되잖아 원래.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안 지켰어요. 그래서 횡단보도 안에까지 들어가서 서고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했냐면 그 이경규 씨가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쪽 방향에서 오는 차들을 다 봐. 4차로 그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옥상에서 카메라로 찍으면서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는데 4대가 다 전부 정지선에 맞춰서 서잖아? 그럼 전부 싹 다 최신형 냉장고 사줘요. 그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시청률 동시간대 1위를 계속했거든요. 처음엔 아무도 못 타갔어. 아무도.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타가는 사람 많아지니까 프로그램 폐지하더라고. 근데 그거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그만큼 되게 후진화돼 있었던 시절이란 소리죠. 그게 점점 선진화돼서 지금 많이 발전한 거야. 예전에는 교통사고율이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 훨씬 더 좋아진 거지. 이해돼요? 그거를 다시 한번 되살린다고 작년에 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요 조항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 실험을 했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서 서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단 한 명도 안 썼어요. 단 한 명도 일시정지 안 하고 보행자 없으니까 그냥 다 그 30km 맞춰서 그냥 지나가요. 30km 지키면 다행이지. 그지?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나도 안 그래요. 나도 요거 수업을 하면서 나도 일시정지 안 하고 있더라고.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네. 나도 안 하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지키려고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지금 제가 꼬박꼬박 다 일시정지 했다가 하거든요. 뒤에서 빵빵 하고 지랄 난리 나요. 근데 이거 지키라고 돼 있어요. 알았죠? 언제 유재석이 날 찍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빵빵 하든가 말든가 일단 섰다 가세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 했으면 좋겠어. 법에 그렇게 하라고 정해놨잖아. 그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 왜 하는지. 왜 해? 왜 하는 거야? 일시정지 왜 해? 그래, 잼민이들 뛰잖아. 잼민이들 뛰는 거 예측할 수 있는 사람. 그 개들 뛰는 거 알아? 개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러면서 뛰잖아. 그거랑 똑같아. 애나 개나. 그냥 뛴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저출산 하는데 저출산 타령하지 말고 있는 애들이라도 안 죽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요거는 계속 강화를 하는 추세입니다. 요거는 선진국에 맞게 다 해요. 근데 요거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도 단속을 해. 제가 그거는 조금 고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8시부터 8시 요걸 기준으로 잡는데 애기들이 학교를 일찍 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8시에서 10시? 그 정도 사이만 하고 새벽 시간에는 좀 단속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법안은 처음에는 강화시켜서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점점 요거는 새벽 시간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완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조문이 최근에 TV에서 방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보시면 모든 차의 운전자,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횡단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일시정지. 알았죠?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행자 우선도로 보시면 시도청장, 경찰서장은 보행자 우선 동그라미 해볼까? 우선도로니까 차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차도 갈 수 있죠? 보행자 전용 도로면 차가 못 가는 거야. 근데 우선 도로니까 차도 갈 수 있습니다. 뒤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차마의 통행 속도를 시속 몇 킬로? 20 동그라미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최저로 20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그럼 뭐야? 보통 D 놓고 그냥 브레이크 안 밟는 정도로 가는 거야. 알았죠? 근데 가끔 보행자 우선 도로여도 30으로 제한해 놓는 곳도 있습니다. 왜 그래? 20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랬지. 누가 하라 그랬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20 이내로 할 수 있는 거지 30 이내로 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20으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통 몇 킬로? 30 이내로 해요. 알았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보행자 우선 도로를 더 세게 규제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30, 20 비교해서 알고 계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조금 쉬고 긴급자동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